저는 번역이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 번역은 이제 남의 얘기를 내가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이거든요. 저의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번역이라는 일은. 제가 아예 없고 그 저자의 생각을 그대로 한국어로 옮기는 건데 저런 게 좀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수업을 하고 내 생각을 말해주는 일이 조금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오랫동안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다가 2023년도 1월 중순쯤에 이제 회사를 관두고 초수로 올인을 해서 부산 지역에 지원을 했고 커트에서 13.67인지 33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영어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건 특히 일반 영어 문학에서 영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연결론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 아주 깊게 알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 4년 내내 그걸 배워서 이미 조금 아는 상태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긴 해요. 저는 상반기에 제가 임용이 어떤 시험인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출에서 저는 이 시험은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고 어떤 내가 막 뭐를 외워야 되는 시험이 아니고 그냥 영어를 잘 할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 그래서 사실은 암기라기보다는 막 원서를 막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잘 나왔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일영이랑 문학을 좋아하고 열심히 해서 사실 상반기 때 정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합격 수기부터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합격 수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 상황에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초수고 올인이고 저의 목표는 사실 고득점을 받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면 2차가 그렇게 자신이 있지는 않아서 1차를 그럼 내가 고득점으로 해놔서 안전하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합격 수기 중에서도 공부를 적게 하고 고득점인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를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딱 3명을 지정을 해서 이제 2023년도 합격자, 22년도 합격자, 21년도 합격자 이렇게 3명을 딱 정해서 그거를 계속 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는지. 물론 다른 합격 수기도 되게 많이 읽었긴 한데 결국에는 그 3번만 이제 열심히 읽어서 이분들의 약간 통찰력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공부를 했을 때 깨달은 걸 합격 수기에 적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를 하려고 맥락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21년도 합격자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초수 때는 정말 낮은 점수가 나왔대요. 그냥 모두가 듣는 강의를 풀커리를 따라가서 자기는 점수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올 줄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서 각성하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아예 그냥 공부 방법을 다시 리셋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1월 달부터 내가 이 시험을 이해를 해야겠다 해서 기출부터 다시 보셨다고 하셔서 저도 거의 제가 1월 중순쯤에 1월 말에 퇴사를 했는데 2월 거의 첫날부터 기출을 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제가 초수니까 아무도 스터디에 안 끼워주니까 제가 구해서 이제 합격할 사람만 들어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1년 할 건데 합격할 사람만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기출 분석합시다 해서 각자 이제 기출 분석하는 걸로 했는데 그때 이제 일영 문학을 이제 기출 분석을 했는데 일주일에 3번 월수금 이렇게 해서 뭐 전공 A 3문제 정도 풀고 수요일엔 또 전공 B 풀고 그 다음 해 전공 A 풀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각자 이제 푼 다음에 분석할 때는 이제 모든 사실 강사의 답변을 다 모은 다음에 모든 고득점 합격자의 답변 뭐 다 끌어와서 가장 적절한 답변이 뭔지 그냥 자기 혼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 답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은 온점을 받았겠다. 이 정도만 써도 이 사람 왠지 온점을 받은 것 같은데 왜냐면 많이 깎은 게 없으니까 대충 점수 각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때 저는 약간 이게 100% 맞는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구나. 어느 정도 맞아도 점수를 받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제 목표는 완벽한 답을 쓰는 거였지만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하고 들어갔어요. 내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 이해하고 이 정도 썼으면 온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너무 이제 내가 완벽한 답을 쓰지 않으면 빵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까지? 한 4월 말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기출을 봤을 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초반에 너무 기출에 힘을 빼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적어도 기출에서 무엇을 요구한다는 본인이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기출은 이렇다, 뭐 5월, 6월에 기출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 정도를 요구하니까 내가 이 정도 실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를 파악을 해야 본인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기본 강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 강의와 그러니까 따로 기출을 조금 분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고 5, 6월에 다시 했을 때 완벽하게 이제 내가 뭐 완벽은 없지만 기출을 분석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악을 하지 못하면 사실 뭘 해야 되는지 본인이 모르거든요. 그냥 강의만 듣고 있으면 이명이 어떤 시험인지를 특히 초수는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공부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하긴 했어요, 사실. 그리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좀 늦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은 1월 초에 시작한 사람도 많고 졸업하고 바로 한 사람도 많은데 나는 약간 늦었다는 생각에 조금 더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많이 하려고 했던 것도 있어서 뭐 솔직하게 말하면 거의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루도 안 쉬고 그래도 10시간은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정된 좀 시간에 아침 8시 반에 가서 밤 11시에 나왔어요. 장소는 스터디 카페. 근데 저는 빡세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냥 춘공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모든 생각을 1년 동안은 모든 생각을 임용에만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 수기 본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보지 말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지 않는 이유는 그냥 공부 시간이 뭐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일형 문학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논리력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상을 보면은 논리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는 정말 감명 깊어서 내가 영상을 많이 보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집중력이 부족해지겠구나 생각을 해서 딱 시작했을 때 그럼 유튜브는 아예 보지 말아야겠다 해서 영상 자체를 아예 안 보려고 노력을 해서 뭐 예를 들면 헬스장 가서도 러닝머신에 뭐 TV 프로그램 나오면 아예 안 봤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일이 문학 읽는 것이 되도록 문학에서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4월 달쯤부터 좀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약간 계속 체하고 계속 위염이 생기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거의 밥을 아예 못 먹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급격히 몸이 안 좋아져서 사실 10월 달쯤에는 근데 여자 선생님들이 약간 그런 선생님들 만났는데 피부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발진이 생겨서 결국 대학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좀 몸이 사실 안 좋아지기는 해서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원인 불명인데 그래서 사실 11월 초엔 거의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사실 하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처럼 그냥 아예 쉬는 날 없이 공부하는 건 저는 비추천이고 근데 적어도 공부를 하는 날에는 정말 온전히 임용고시에만 집중을 좀 하면 훨씬 저는 공부 기간 자체가 단축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빨리 합격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힘들어지기도 하고 시험이라는 게 내가 많이 오랫동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사실 타이트하게 집중력 있게 한 번 해서 하는 게 좀 좋다고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하반기에는 일단 매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상반기에 또 어느 정도는 분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분배는 다르더라도 왜냐면 안 하면 저는 잊어버리기 쉽다고 생각을 해서 상반기에도 뭐 무조건 과목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그 과목을 봐야 내가 전날 봤던 게 생각이 나고 전날 이런 걸 했지 하고 그 다음날 생각하고 또 그 다음날도 볼 수 있고 이어지는 게 있어서 안 그러면 단절이 돼버리면 다시 그걸 상기시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하루에 과목을 다 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적어도 이제 초반, 완전 극초반, 뭐 1월에서 한 4월 정도까지는 꼭 매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처음 본 내용이니까 그래도 내가 이 내용을 완전히 좀 내가 오늘 배웠던 내용, 오늘 강의 들었던 내용은 완전히 이해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기출에서 1형 문항에서 요구하는 거는 논리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단어를 많이 알고, 뭐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이게 가장 논리적인 답안을 기입형에서 끌어내는 건데 가장 타당한 답안 하나가 도출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고 근데 그 초이스가 다 들어갈 법해요. 기출처럼. 기출에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싸우잖아요. 이 답이 맞다, 저 답이 맞다. 근데 교수님 이제 기입형 문제는 그런 타당한 답들이 많은데 그거를 글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하나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스터디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 모의고사를 저희가 1형 문학 스터디였어서 1형 문학만 푸는 거예요. 7문제를 70분 안에 풀고 각자 푼 다음에 답지를 서로 교환을 해서 이제 하고 줌으로 맞은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풀었는지, 왜 이 답만 타당한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제 하나씩 맡아서 그래서 교수님 이제 기입형 중에 되게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명은 맞추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분, 예를 들어 제가 맞췄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왜 다른 답은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들이 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왜 하나만 되는지를 이해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기출을 풀었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기입형 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문제를 보는 눈이 없지 않다. 솔직히 말하면은 교수님 기입형은 제가 잘 안 틀려요. 제가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기출을 이제 사실은 2월 달에 풀었잖아요. 좀 논란이 됐던 게 뭐가 있을까요? 그 fashion criticism? 동의, 같은 agreement. 근데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초반에 풀었는데 그거를 agreement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입형에 대한 눈이 없지 않다 했는데 교수님 기입형에 맞춰서 내가 교수님 문제가 좋다.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이거를 좋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아쉬운 게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고를 때 그냥 유명하니까 듣는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유명하니까 이 문제는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서 근데 저는 학생 푸는 수험생도 이 문제가 좋다 안 좋다를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늠을 해야 본인이 이 문제를 틀려도 이 문제는 내가 너무 진을 뺄 필요는 없었어 라는 걸 알아야 본인이 그거에 목을 메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지? 내가 왜 이런 점수가 나왔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그 9월, 10월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좋지 않은 문제를 틀려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시험 자체에서는. 그래서 좋은 문제와 안 좋은 문제를 좀 본인이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저는 상반기 공부를 하면서 기출을 보고 하면서 좀 어떤 문제가 좋다 안 좋다를 생각을 그래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기출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출을 되게 꼼꼼히 보려고 했거든요. 특히 1형 문학은 뭐 예를 들면 팔레트 문제가 저는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 서술형이.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그 지문만 4시간 동안 봤고 두 번째 풀었을 때는 8시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 지문만.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그 문제만 봤고 심지어 그 문제가 이제 이 두 문단으로 나눠 있는데 두 번째 문단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전 첫 번째 문단 거의 한 7, 8줄 되는 걸 8시간 동안 봤어요. 제가 납득이 될 때까지 보고 내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기출을 좀 뜯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문제를 푸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고 한 문제를 그거를 내가 완전히 이해했다고 스스로 판단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지문을 보는 눈도 길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지문을 그냥 임용 공부하면서 받은 모든 지문을 3번 이상 읽었어요. 쉬웠던 지문도 저는 3번 읽었어요. 이제 임용에서 기출 문제는 맥락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가장 논리적인 답안을 도출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맥락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읽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걸 연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어떤 모의고사들에서는 그 맥락을 자신이 원하는 답안을 내기 위해서
맥락을 다 잘라버린 경우가 있어요. 편집을 하는 거죠. 사실은 방송처럼 편집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위해서 그거를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맥락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서 제가 틀려요. 그러면 이 답이 왜 이 답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원문을 무조건 찾아보거든요. 근데 원문을 찾아보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아예 다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그걸 원문을 찾아보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출이랑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적당히 보고 이제 끝을 내는데, 사실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게 임용 논리구나 라고 생각을 잘못하시게 되면, 잘못된 문제를 풀면 저는 아예 틀린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간의 낭비보다도 논리가 아예 달라져 버려요. 이 임용 문제, 일형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근데 사실 그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인데, 잘못된 답 때문에 자기 생각을 끼워 맞추는 걸 많이 봤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다른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다른 선생님들 답안도 보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 이제 복습을 했을 때 그분이 납득을 하지 못한 게 제가 눈에 보여요. 하지만 그거를 답이니까 자기 논리를 끼워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근데 하면은 결국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도움이 되는 공부가 아니고 그냥 자기 만족, 사실은 그냥 답에 나를 끼워 맞췄다는, 그럼 이 문제는 맞추겠지, 이런 만족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치기는 정말 좋지 않죠. 이제 저는 제가 교수님께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실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되게 초수의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선생님이 본인은 조셉신 모의고사를 풀었다, 교수님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도 그 작년에 또 교수님 모의고사를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었다, 교수님 거만 문제를 듣고 풀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당연히 좋은 문제니까 들었겠다. 그래서 저는 저의 판단력 또 있겠지만, 고득점 합격한 사람은 적어도 본인도 강단도 있고 통찰력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했을 때 조세신 교수님 모의고사 좋다고 했으면 당연히 좋겠다, 나도 들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번 경기 수석 선생님 그분이 진짜 떡하니 블로그에 경기 초수 수석 이렇게 적어놔요. 모든 게시물에 경기 초수 수석 92점 이렇게 적어 넣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조셉신 모의고사를 작년 것도 들었고 올해 것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저는 약간 되게 걱정했어요. 나만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알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나 혼자 이제 알고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분 수기를 되게 많은 사람이 저는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글도 되게 꼼꼼히 쓰셨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다 써놨어요. 전 똑같이 했거든요, 사실 스터디 하는 거. 조세신 교수님 모의고사 딱 시간 맞춰서 풀고 사고공조 공유하고 당연히 초수 수석이 그렇게 했으면 이것도 맞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고른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력 문학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영어학도 중요해요.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인력 문학이 저는 변별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점수를 끌어올리기 힘들다고 말하는 게 인력 문학이고, 많은 합격자들이, 그리고 본인이 가장 고생했다 하는 게 인력 문학이라서 저는 단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임용의 단어가 많이 아는, corresponding 한 단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similar word를 아는 게 중요해서 단어를 단순히 영어 단어가 이거였으면 한글 뜻 이거 이렇게 외우진 않았고, 저는 최대한 제가 썼던 책은 워드 스마트, 그 책이 이제 영어판도 있고 한국어판도 있는데 저는 한국어판을 봐서 거기 예문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임용에서 단어를 외우는 이유는 일형 문학인데, 일형 문학에서 지문을 이해하는 것도 있고 내가 답안을 쓸 때 적절한 단어를 쓰는 것도 채점이 될 때 채점의 유효성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 단어를 영영 뜻으로 좀 외우려고 했어요. 영영 뜻이랑 영어 동의어와 그리고 컬로케이션도 좀 보려고 했고,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단어장 하나만 보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단어, 만약에 모의고사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 밑줄 치고 단어장에 적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점심시간에 항상 봤어요. 내가 모르는 단어를 보고 또 새로 적고, 단어를 하루에 1시간 반은 그 워드 스마트를 외우고
시험 치는 데 썼고 나머지 시간도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찾고 쓰고 점심시간에 외우고 저녁시간에 외우고 이렇게 해서 단어를 좀 열심히 봤어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합격 수기를 봤을 때 고득점을 하셨던 분들이 단어가 중요하다. 자기는 하반기 될수록 오히려 단어를 더 많이 외웠다. 내가 만약에 밑줄 친, 이제 제가 서술형 할 때 밑줄 친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실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단어를 좀 열심히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단어를 많이 알면 전체 지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당연히 되고 단어를 모르면 사실 겉만 읽게 돼요. 저는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그냥 강제성에 있다고 봐요. 생각을 공유하는 게 아주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공유하는 게 그 똑똑한 사람과 한다고 내가 똑똑해지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실 생각을 뺏어올 수는 없어요. 사고를 뺏어올 수는 없고, 물론 그 사고를 보면서 배우는 과정이 있긴 한데 사실 그거보다도 내가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사실 누가 어떻게 답을 이렇게 짜맞춰서 알려줘도 본인 머리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시험을 풀 때는 자기가 원래 했던 생각대로 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의를 안 듣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강의를 듣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강의를 안 들어버리면 사실 갈피를 잡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시간이 1년 투자할 게 사실 3년으로 거의 늘어날 수도 있고 2년, 3년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갈피를 잡는데 강의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강의가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도 지금 수요일, 금요일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에 이제 강의를 듣고 나머지 시간에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물론 뭐 조세준 교수님이 이제 과제를 내주셨다. 그러면 그거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거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또 내가 뭘 더 하면 더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모의고사는 시간 맞춰서 풀었고, 저는 일단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때 제가 유튜브를 봤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올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완전 동의하거든요. 커트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커트에 맞추려고 하면은 커트에 맞는 공부만 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표는 내가 10점 이상 받겠다는 목표는 잡고 가야 돼요. 저는 조세신 교수님 모의고사 이제 듣고 풀었을 때 점수가 잘 나왔었어요. 되게 점수대가 어렵잖아요, 문제가. 특히 이런 문학도 어렵고 사실은 연결원도 어려워요. 맞아요. 되게 어렵게 내시고 그 초이스 자체도 좀 어렵게 내시잖아요. 그 영어학도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좋은 문제인데? 좋은 문제고, 좋은 문제가 어렵고 기출이랑 제일 닮아 있으니까 사실은 그 문제를 풀어야 내가 9, 10월에 대비를 해서 기출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타당하지 못한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뭐 쉬운 때는 맞추고 뭐 쉬울 때는 점수 잘 나오고 했을 때 내가 자신감을 얻는 거는 약간 거짓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기출을 풀어낼 힘이 없는데 자신감만 찬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자신감 있게 타당하지 못한 논리로 문제를 풀었을 때 결국에는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등수를 매겼을 때 결국엔 기출이랑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기가 1등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해에 시험에 떨어진 선생님을 봤어요. 저희 친구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예 임용을 포기했거든요. 친구는 동기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1등도 해봤고 2등도 해봤고 점수가 되게 등수가 높았다. 근데 그 친구는 풀커리를 탔어요. 근데 2년 공부하고 2년 다 1차 못 붙고 아예 포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 정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되게. 왜냐면 사범대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약간 저희 학교 특성인데 이론을 많이 안 다루고 실연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저 동기 중에 이제 조셉신 교수님 수업을 들은 사람이 진짜 막 솔직히 다 들었어요. 모든 동기 선배들이 다 들었고, 교수님이 이제 뭐 보여주시는 뭐 유튜브에 올라온 자료에도 선배 얼굴이 있고, 수업 시간에 틀어준 자료에도 동기 얼굴이 있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1차 전에 이제 신청을 하셨잖아요. 저는 딱 그 선착순 제가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아마도. 진짜 알람 맞춰서 30분 전부터 노트북 앞에 대기하고 이거 무조건 들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진짜 네이비 좀 이렇게 그 3개 시간 이렇게 맞춰놓고 진짜 땡 해서 바로 그 연습도 해봤어요.
결제 어떻게 하는지 연습도 다시 해보고 그래서 진짜 제가 제일 빨리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1차가 끝나고 나서 약간 근데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당연히 조혜진 교수님 수업을 들어야지 무슨 소리 하냐. 자기도 다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맞는 선택이구나 이렇게 해서 들었고 근데 뭐 교수님 이제 뭐 잘 했다고 하시지만 저는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제가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은 100%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강의 들은 것도 계속 복습하고 하라는 대로 해서 저는 보시기에 좋은 수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냥 첫 강의부터 수업 실현은 이렇게 해야 된다를 제가 그냥 바로 이해가 됐어요. 수업을 듣고 나서.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닌 내내 약간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임용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임용은 수업 실현 연극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이 연극을 왜 해야 되지? 원맨 쇼를 왜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가르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는 척만 하고 티틀톡만 내보내는 건가?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서 그게 되게 아리까리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은 것도 있어요. 그거를 누가 잡아주기를 바래서. 근데 딱 교수님 첫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연극이 아니고 진짜 수업을 해야 된다. 아이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주고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따라 과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답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물론 유튜브도 많이 보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만약에 교수님이 수업하신 거랑 다르게 한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렇게 했지만 뭐 점수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나는 교수님 수업대로 할래.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사실 타당한 수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수업 실현 자체도. 그리고 면접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면접이 특히 좀 시중에 나와 있는 답들이 그러니까 물론 좋은 답변이지만 저는 타당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답변이 많았는데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원하는 답변들 있잖아요. 그 원하는 답변들은 다 타당한 답변을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수업 실현은 솔직히 저 초수였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수업을 들은 건데 그냥 교수님이 강의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저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수업.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진짜 교사가 돼서도 좋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멘탈 강하지 않았어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멘탈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에서 실제 시험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능력인데 그 파악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출과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갈피를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 원하는 것을 내가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하기 위해서는 좋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좋은 문제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는 이전 합격자들이 이 문제가 좋다. 이 사람의 강의를 들었더니 좋았다. 라고 말하는 거를 좀 되게 참고하려고 했고 이게 도움이 됐다. 라고 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고수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득점 합격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본인이 알고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고득점 합격자는 뭐 처음부터 잘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약간의 노력만 들여서 했다면 나는 더 내 수준에 맞게 내 수준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고득점 합격자들은 그렇게 쓸데없는 걸 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합격한 고득점 합격자라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뭐 SAT 풀어보기. 그래서 사실 고민이 좀 됐어요. 나도 SAT를 풀어볼까? 모의고사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초반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조셉신 교수님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그때 이제 SAT는 안 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모의고사로 충분할 것 같다. 내가 이 지문을 열심히 보고 그것도 3번 이상 읽었었거든요. 지문을. 네. 모든 지문을 3번 이상 읽고 그러니까 내가 논리가 타당했어도 그래도 여기서 뭐 내가 혹시 놓친 게 있지 않을까도 봤었고 그래서 무조건 3번 읽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좀 깊이 좋은 지문을 계속 보면서 깊이 있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